태안군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읍면 장애인 체육회를 출범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체육회 출범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의 역할 등을 살펴봤습니다. 고객에게 투자 수익을 약속하며 수백억 원을 뜯어낸 무속인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무속인에게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산의 한 주택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1시간여 만에 불을 껐으며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축산물 판매 관련 불법 행위를 한 업소 22곳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업소들은 영업 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올해 파리 패럴림픽과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등 다양한 스포츠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러 종목에서 다양한 선수들이 활약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태안군이 최근 전국 최초로 읍면 장애인 체육회를 출범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을 달리며 훈련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태안군 장애인체육회 김지훈 선수입니다. 김 선수는 지난 10월 경남에서 열린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해 전맥 높이뛰기와 전맥 멀리뛰기, 시각장애인 400m 릴레이 계주 등 3관왕에 등극했습니다. 최근에는 마라톤 도전을 선언하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 응원도 좀 해주고 우리가 이제 그 응원을 받아 힘을 입어서 용기 좀 내서 체육 활동이나 문화 활동을 좀 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이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취지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태안군은 지난달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읍면 장애인 체육회를 출범했습니다. 지역 곳곳에 있는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체육 활동 보장과 우수 선수 발굴 등 다양한 역할을 더욱 섬세하게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태안군은 동기부여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몸이 불편하신 것도 있고 또 스스로 자존감이 좀 떨어져서 창피하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장애인식 개선도 하고 또 서로 협업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데 저희들이 읍면 장애인 체육회 설립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장애인 파크골프 대회와 보치아 선수권 대회 등을 개최한 태안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전국 어울림 마라톤 대회는 3년 연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 관련 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우수 선수를 우리가 좀 선발을 하고 또 그분들이 운동을 통해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점에서 스포츠 앞에서는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붐을 좀 조성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태안군의 읍면장애인 체육회 출범이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신점을 보러 온 고객에게 투자 수익을 약속하며 수백억 원을 뜯어낸 무속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산의 법당을 운영하던 A씨는 2019년부터 지난 5월까지 26명으로부터 1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투자를 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려막으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젊은 여성으로 일부 피해자들은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산의 한 주택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9일 오전 9시 10분쯤 서산시 팔복면의 한 주택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약 100제곱미터 규모의 창고 한 동과 농기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천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누전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22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들의 안전한 축산물 소비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와 자가 품질 검사 미실시,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등입니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가운데 국민의힘 당론에 따라 탄핵 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충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9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의 서산시 사무실에는 탄핵안 표결 불참을 규탄하는 군조 화환 10개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군조 화환에는 내란동조 성일종, 서산 시민이 심판한다, 내란동조 성일종, 서산을 떠나라, 보수는 죽었다 등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 의원은 7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탄핵 표결에 불참한 사실을 언급하고 저는 2016년 초선 의원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이미 경험해봤다며 그런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장동혁 의원의 경우 대천고 4년 후배인 신현성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비겁하다며 정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홍성군 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11일 오전 군의회 입구에서 지역구 의원인 강승구 의원을 규탄하고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도 비슷한 시간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각 국회의원의 사무실을 항의 방문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청양군이 모덕사 소장유물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5일 면암 최익현과 청양 모덕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네, 청양군 문화체육과 김영주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먼저 모덕사 소장유물 기록화 사업 어떤 사업이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청양군은 면암 최익현 선생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모덕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내년 준공을 목표로 선비충이 문화관 조성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선비충이 문화관에는 최익현 선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 건립되는데 본 기념관이 전시 콘텐츠 구성을 위해 지난 2021년 군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모덕사 소장유물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대중에게 알려진 유물을 비롯해 선생께서 기가하였던 고택, 영모제 등 모덕사 곳곳에 잠들어 있던 고문원 3만여 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발굴된 유물은 전수조사 후 기록화했고 중요 유물의 해제를 진행했으며 역사적 가치가 높은 중요 유물을 선별해 청양 모덕사 소장유물 도록을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지난 5일 관련된 학술대회도 진행됐죠.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청양군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5일 면암 최익현과 청양 모덕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학술대회는 모덕사 소장유물을 재조명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최익현 선생의 사상과 철학, 학문적 업적을 다각도로 탐구하며 선생이 조선 말기 사회에서 수행한 역할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선생 사후 모덕사 건립과 선양 사업을 조명하였고 앞으로 조성될 선비충이 문화관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최익현 선생이 한국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높다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럼 기록화 작업을 통해 확인된 유물들이 어떻게 활용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모덕사 소장유물은
최익현 선생과 당대 유림들이 주고받은 서찰, 관측 생활 당시 작성한 문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작성된 강학 자료, 제주도와 흑산도 유배 당시 작성된 일기 등 선생에 대한 연구 외연을 넓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올 3월 국사편찬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연구자들을 위한 자료 공유, 대국민 공개를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 공유는 2026년 구축 예정인 선비충이 문화관 홈페이지에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 자료는 면암기념관이 전시 콘텐츠로 활용될 것이며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청양군에서는 선생의 의로운 마음과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양군 문화체육과 김영주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충남지부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지역 교사 1,300여 명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서책형 교과서와 AI 디지털 교과서를 각 한 종씩 의무 선정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성군은 전통시장과 상점과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 공모 선정으로 모두 19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홍성읍 오관리 일원에 명동상가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지난 10월 1차 사업 부지를 매입해 120면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 중인 2차 부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은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모두 210대의 차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지난 9일 시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시민 3명에게 상패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 체육회 자문위원인 김선호 씨는 교육, 문화, 체육진흥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또 대한적십자사 서산지구협의회 김인숙 회장은 사회봉사 부문에서 선정돼 상패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파리올림픽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한 양희영 프로골프 선수는 애향과 지역 선양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서산시민 대상은 서산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영예로운 상이 되겠습니다. 수상자 여러분들의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우리 시도 수상자분들의 이 노력과 성과가 더욱 빛나고 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충남도가 현재 조성 중인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혁신타운은 이달 중 준공해 내년 상반기 개관할 계획입니다. 건물은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에 5층 규모로 조성되며 임대사무실과 제품 제작실, 전시 판매 공간과 영상 제작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다음 달 17일까지 상주기업 34개와 등록기업 100개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혁신타운에 입주한 기업은 사회적 경제 관련 재정 지원 공모 가산점과 국내 주거 지원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태안군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태안군은 오는 28일 안면읍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꽃지 해넘이 투어와 마사지 체험 투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달 초 80팀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하루 만에 마감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태안군은 마사지 투어의 경우 지역민을 대상으로 40명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넘이 투어에는 전문 사진기사와 펫 가이더가 동참합니다. 청양군이 지난 5일부터 사흘간 라오스 현지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면접은 2025년 농업 계절 근로자 선발을 위해 마련됐으며 200여 명의 지원자가 참가했습니다. 청양군은 농업 경험과 한국어 구사 능력 등을 심사해 3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